영화 아수라의 배경인 안남시는 대단히 기분 나쁜 곳입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넘쳐납니다. 가상의 도시지만 요즘은 재개발 열풍에 한몫 챙기려고 서로 물고 뜯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 정우성 씨 나레이션을 시작한 것도 너무 특이했어요. 특히 안남시장 박성배. 저 사람 말은 들으나 마나야.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로 이권을 먹겠다고 박터지게 싸우는 꼴을 보면 한국의 현실과 그렇게 거리가 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아 저런 사람이구나. 이 안남시를 지배하고 있는 악당 중에 대악당 박성배 시장입니다. 아니 너무 무섭게 그러시니까 제가 그 바지에 오줌을 다 싸버렸네요. 야, 황정민 씨도 안경 하나 썼을 뿐인데. 확 사람이 달라 보여 진짜. 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악행의 사이즈를 가리지 않고 마구 저질러대는 이 인간은 증인도 없이 저를 기소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남은 임기 채우실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다른 분 같아요. 진짜 검사님 같아요. 증인이 출석 못한 이유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당연히 알죠. 잡아다가 흡신 두들겨 패고 협박까지 해서 억지로 사라지게 만든 게 본인인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번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라의 주인공은 박성배 시장의 오른팔이자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비리경찰 한도경입니다. 악당치고는 쓸데없이 잘생긴 이 사람은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내의 병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민석이 필리핀 떨어지면 연락하랬는데 왜 안 해? 관객들이 심적으로 응원할 만한 인물은 절대 아닙니다. 잘 킵해야 돼. 아내의 수술비 때문에 점점 더 큰 돈이 필요해지게 된 한도경은 아예 경찰을 그만두고 나랑 안 맞아요, 형사분. 박성배 밑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똘마니 짓을 하려고 합니다. 아, 저 장면. 아니 정신들이 많이 쓰는 기법. 아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저런 장면들이 나가면 상황이 반전되기도 하고. 경찰에 사표를 던진 한도경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질문은 내가 할 거야. 이 양반은 경기지검 특수부 검사 김차인 검사의 오른팔입니다. 그분이 오셨네요. 경기지원 김찬입니다. 능글능글 그리고 김차인 검사의 목적은 박성배라는 대어를 낳기 위해서 한도경을 잡아다가 미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박성배가 증인 이민석을 납치하라고 시킨 육성 녹음을 증거로 가지고 와요. 그분이 나중에 또 강철배에서 홍을 치요. 맞아요. 좀 그림이 비슷했어요. 그분이 친구시라고 그러고. 네, 맞아요. 동갑이라고. 당연히 한도경은 늘 그래왔던 대로 어떻게든 거짓과 꼼수로 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사진도 보셨는가? 이 양반 또한 검사인지 사채업자인지 모를 정도로 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는 성깔 더러운 캐릭터였습니다. 앉아. 아, 여기서 긴장감 장난 아니야. 한도경은 매우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박성배한테 그대로 붙어 있다가는 당장 죽어가는 아내를 두고 감방의 방구석 1열에 앉게 될 처지고 김차인 검사에게 협조하는 게 들통난다면 박성배가 자기를 가만히 둘 리가 없죠. 나랑 일하기 싫어? 그는 알았다. 어쩔 수 없이 마무리만 경찰을 하다. 그만두는 걸 잠시 미루고 진짜는 무슨 일인데? 그게 단데. 자기 대신 형제처럼 지내던 경찰 후배 문선모를 대타로 박성배에게 보냅니다. 자기 사람이다 싶으면 얼마나 알뜰하게 챙겨주시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게 본인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그때 한도경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오로지 한도경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박성배의 직속 부하로 들어가게 된 순수한 청년 문선모는 박성배의 옆에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연애하는 게 재밌어요. 맞아요. 잘했습니다. 한 번 폭주하기 시작한 문선모는 제가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악당으로 거듭나고 맙니다. 아, 진짜 거침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사건들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막 나가나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죠. 형제 같던 두 사람의 사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틀어져 버리고 말죠. 형이 가서 인정받으라 그래서 내가 가서 열심히 한 건데. 누가 미쳐서 날 때려버렸어? 그랬냐고. 당신이 어느 날 김차인의 지시에 따라 스파이즈를 하던 한도경은 가서 고기 물어와. 박성배의 직속 부하인 은 실장의 뒤를 쫓다가 한 무리의 조선족 깡패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나 지금 앞마당이야. 진짜. 니들 뭐하는 소리야?
경찰임을 내세워서 깡패들을 간단히 제압하고 무슨 일인지를 캐내려고 하는데 연락에 두들겨 맞은 것도 무지하게 아프지만 더 큰 일은 총을 뺏겨버렸다는 겁니다. 한도경은 눈이 횟가닥 뒤집혀서 이들을 추격하게 되죠. 아, 이제 나오나요?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게 될 자동차 추격전이 벌어지고 진짜, 어우. 너무 멋있었어. 와. 이 카트의 수준만 거의 보름 정도 찍었다고. 그다음 정우성 배우도 대역 없이. 실제 도로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와, 섞은 거죠. 어떤 건 도로에서 찍고, 그 들어간 거는 이건 이제 세트 안에서 찍고, 그 그린 스크린 밑에 따라서. 너무 리얼해. 한도경은 다시 총을 찾기는 하지만 차에 실려있는 물건들이 뭔가 이상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 필로폰 배달하는 겠어? 네, 그거요. 그렇습니다. 한도경은 엉겹결에 박성배의 정치자금 조달용 마약을 중간에서 박살내버리고 만 겁니다. 김차인 검사는 나름대로 난처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만나서 녹음했다는 내용 다 들어봤는데 편집지를 해놔서 결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는 박성배 못지않게 잔혹한 본성을 드러내며 안 그래도 엉망이 된 한도경의 얼굴을 완전히 걸레짝을 만들어 놓습니다. 보는 사람이 너무 아프고. 아야. 어떡해. 진짜 잘생긴 사람. 그러니까. 문화적 훼손이에요. 고래들의 싸움에 신나게 등만 터진 새우꼴이 된 한도경은 이 끝이 절대로 좋지 않을 것임을 직감합니다. 여기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된 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어진 그는 이제 하이라이트로 갑니다. 이제. 이판사판으로 모든 걸 다 폭로해버리는 초강수를 듭니다. 그거 내가 알아서 물어볼 테니까 자꾸 간섭하지 말라고. 이씨. 너 방금 누구랑 얘기한 거니? 아, 저 두 연기자야 정말. 김차인 검사님이요. 이제 김차인과 박성배는 직접 대면을 하는 수밖에는 없게 되어버렸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전부 악당들이기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절대 믿을 수 없으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눈앞의 상대방을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죠. 눈빛이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그런 눈을 가지셨다 우리 시장님. 진심을 안 받네요, 안 받어. 그렇다면 남은 건 죽고 죽이는 아수라장뿐입니다. 방구석 1열은 건전한 방송이니까 이후에 벌어지는 총과 진짜 칼, 아수라장. 도끼의 향연, 그리고 피바다 난장판을 전부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나왔어요, 정말. 저는 저기 들어가면서부터 좀 숨이 막혀요. 저 카페. 맞아요.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어떡하냐? 총알이 없잖아. 모든 등장인물이 동정의 여지가 없는 악당들로만 채워졌던 이 영화는 마침내 모두의 파멸로 끝을 맺습니다. 구원은 없고 응징만 있을 뿐이죠. 이래 팽팽이네. 다 죽어요. 어우. 어우, 뒤에 뭐야? 열심히 이전 투구하다가 전부 파멸하는 악당들의 모습에 깔리는 음악은 이 영화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참 신기한 게 이쯤 가서는 관객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를 생각하게끔 감독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안타까운 죽음 1도 없고. 악의 기초 위에서 쌓아 올린 성은 결국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음악이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들이 전멸함으로써 안남 시민들은 조금 더 나은 차기 시장을 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영화는 해피엔딩일까요? 천당 위에 분당 아닙니까? 박성배는 민선 시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남시 시민들의 욕망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성배는 안남 시민들이 만들어낸 괴물이기도 한 겁니다. 안 들립니다. 무슨 동네요? 안남시가 가상의 도시라서 정말 다행인 영화.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수라였습니다. 이 장면도 멋있어요.
되게 이승환 씨 완전 반전이었어요. 영화 불안당은 감옥에서 출소하는 주인공 현수와 너무 멋있어. 그를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주인공 재호가 내 건데? 햄버거를 먹으면서 시작합니다. 위트 있었어. 설경구 배우 아이디어래요, 햄버거. 원래 두부였대, 처음에.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여기 바로 유해진 이 사람 천 팀장으로부터입니다. 전혜진 배우 유해진. 유해진이라뇨. 전혜진 배우를 사과하세요. 근데 사과하세요. 왜냐면 네. 둘 다 이웃 사람이야. 네, 이웃 종식 씨 이웃에 살아. 다 이웃에 살아요. 3년 4개월 전에 부산경찰청의 천 팀장은 부산의 조직폭력배 두목인 고병철 회장을 체포하겠다는 빅플랜을 세웠습니다. 누가 어떻게 봐도 범죄자로 보이는 이 사람은 러시아 조직과 손을 잡고 마약을 들여오는 국제 마약상이었죠. 수입업체 오세안 무역을 차리게 됩니다. 한 번 목표가 세워졌다 하면 내 사정이고 남의 사정이고 거들떠도 안 보는 목적 지향적 인물인 천 팀장은 그냥 시키는 대로 아기자기 일하면은 본청은 환갑 지나서 올라가시게요. 마침 감옥에 가 있는 조직의 2인자 한재호를 노리고 한재우 2, 3년이면 나와요. 그때 되면 같이 묶어서 사이즈 크게 당길 수 있어요. 의아할 낀데. 감옥에 스파이를 한 명 심어서 한재호를 감아보기로 합니다. 잠입조 쓸게요. 스파이로 간택된 인물은 신출내기 경찰 근데 이 영화는 조연수였죠. 중간에 이번엔 누가 네가 나쁜 고생 좀 하자. 사람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데 성공함으로써 맞아요. 진짜 노이더라고요. 물론 어렵게 경찰 시험에 합격해서 경찰이 됐는데 감옥에서 3년을 썩기란 누구에게나 싫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현수에게 천 팀장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 신장 이식 네. 해준다고. 어머니 신장 구해줄게. 엄마를 건드렸어. 그러면 해야지, 들어가. 해야지 엄마인데. 억지로 하는 거긴 하지만 주인공 현수는 매우 똘똘할 뿐만 아니라 난 이 씬이 왜 작은 이렇게 체구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게 싸움박질도 잘하고 만화가 깜따구도 되게 있는 귀여운 친구였습니다. 이 영화를 빨리 끝내는 방법은 이때 저쪽에서 그 마동석 배우가 나오면 돼. 야, 이 한 방에. 그는 감옥에서 한재호의 눈에 들게 되고 혁신적인 또라이다. 출소와 함께 한재호의 조직에서 일하게 되죠. 현수는 조직의 일을 하면서 여기 우리 또. 그러니까 배신자를 이렇게 마구 두들겨 패는 팬티 다 젖었어요. 바닥이 젖어가지고. 보는 제가 다 아프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맞으면 보통 죽지 않나요? 어떻게 최 선장님은 살아 계십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조직의 인정을 받게 된 현수는 러시아 조직과의 대형 마약 거래 현장에 대한 정보를 통째로 천 팀장에게 넘기고 천 팀장은 동원할 수 있는 경찰력은 모조리 동원해서 마약 조직을 경찰 한 해경 방에 세관의 쓸어버리는 접속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 완전 블록버스터다. 그리고 작전 당일 이때도 다바이체 브라베린. 저는 영화에서 이경영 배우가 하는 러시아어가 진짜 러시아어 같다. 되게 한국어처럼. 히어로 같았어요. 여기 하이파이브 장면. 천 팀장은 기세등등하게 거래 현장에 쳐들어갑니다. 오랜만이에요, 고회장님. 이제 마약 사범들을 싹쓸이 해버리고 끝났으면 또 일반적인 영화가 그렇죠, 그렇죠. 저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윗선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팍팍 하고 괜찮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반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품들이 나오죠. 용품이라고 말하시는 거 보니 반가웠나 봐요. 아이템들이. 또 하나의 팬덤이 여기 또 있네요. 아니, 처음 봤어요. 천 팀장이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수와 재호에게 3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야기는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시간이 약간 교차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현수가 재호를 감기 위해서 재호의 목숨을 구해주고 재호가 현수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너 왜 그랬냐? 우리 엄마가 불쌍한 사람 있으면 모른 척 하지 말고 돕고 살라 그랬어요. 작전은 순조롭게 돌아가고 마침내 신장 기증자를 찾은 현수의 어머니가 수술을 앞두고 있던 그때쯤에 축하해줘, 현수. 신장 구했다. 어머니 곧 수술 들어가실 거야. 그래서 현수가 감옥에 들어온 후에 처음으로 뭔가 희망을 가졌을 때쯤
현수의 어머니가 끔찍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것 때문에 말이 고민하게 만들었죠. 여기서부터가 예. 세상 천지 마음을 둘 곳이라고는 어머니밖에 없었던 현수는 어떻게든 어머니의 장례식이라도 치러드리기를 원했지만 나 없으면 우리 엄마 장례 치를 사람이 없어요. 그를 감옥에 집어넣은 장본인인 까발려버릴 천 테니까 팀장은 하세요. 아주 냉정하게 그의 부탁을 거절해버리죠. 여기서 네 기록 삭제하면 넌 그냥 전과자야. 어우 차가워. 너 내가 그러길 바래? 그때 현수에게 도움을 준 건 재호였습니다. 너 오늘 외출이다. 감옥을 평정해버리고 진성규 배우. 왕처럼 진성규 지내던 재호는 직접 현수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주고 장례 비용은 한재호가 다 지불했다. 교도소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현수를 장례식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좋아할 수밖에 없죠. 빼달라고 으름장을 놓고 가더라. 이 장면 멋있었어. 그리고 버려진 새끼들끼리 똑똑하고 영악할지언정 뭉쳐본 거야. 순수한 청년이었던 현수는 역대 어느 경찰 스파이 영화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장면을 만들어버리고 말죠. 나 경찰이야. 나 경찰이야. 아, 여기서 소름이. 나 경찰이야. 경례하고. 재호는 재호대로 놀라 자빠질 일이었습니다. 있는 거 알아요. 언제나 본 모습을 숨기고 가짜 웃음으로 자신을 위장하던 재호는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진심 충격받은 표정을 하죠. 나 형 더 이상 속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재호는 현수가 경찰인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 천 팀장, 이 꼬마애는 안에서 봐. 알면서 모르는 척 내 쪽으로 감아서 적당히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관객들이 드디어 엉키는 부분이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백을 해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사랑에 빠지죠. 냉정한 조직의 세계에서 그 누구도 믿지 않고 내가 당하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쳐서 죽여버리는 일만을 업으로 삼던 재호는 이렇게 대책 없이 자신을 믿어버리는 현수를 보며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불쌍해요, 저. 네, 맞아요. 제일 안타까웠어. 거짓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느새 서로를 진짜로 믿고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돼버린 거죠. 우리는 그걸 보통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장면들. 사실 저렇게 넥타이를 만져주고 하는 장면은 우정에서는 별로 없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치. 그러니까 감독님이 충분히 표현하신 것 같아요. 퀴어 느낌을. 현수는 재호를 배신할 생각이 없었고 재호는 현수를 버릴 생각이 없었으니 천 팀장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 같은 인간적인 감정은 천 팀장의 계산 밖이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천 팀장이 현수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진실은 안 돼. 여기서도 또 헷갈려 지금. 현수에게 그 사랑 또한 거짓이고 기만이었음을 알려주고 맙니다. 많이 보던 얼굴이지. 결국 이 모든 일이 재호의 계략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된 현수는 이제 절대로 재호를 용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모와 음모의 끝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던 낡은 건물에서 이들은 다시 대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호는 사람을 믿고 온 거죠. 거짓 위에 쌓아 올린 것이긴 해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던 재호는 현수에게 총을 겨누지만 그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합니다. 끝까지 모르지 그랬어. 현수 또한 직접 자기 손으로 재호를 죽이게 되느니 차라리 재호의 손에 죽기를 원했지만 자신을 쏘지 못하는 재호를 보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재호를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든 경찰들은 재호의 손에 하나둘 쓰러집니다.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천 팀장 정도는 돼야겠죠. 그러나 양쪽 모두에게서 처절할 정도로 버림받고 배신당한 현수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망쳐버린 천 팀장을 용서할 수도 어머니를 죽인 재호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재호가 마지막으로 말한 실수란 무엇이었는지, 나 같은 실수하지 마라. 사랑에 빠져버린 게 실수였던 건지, 아니면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을 꾸며낸 게 실수였던 건지. 악인들이 피칠갑을 하는 가운데 당혹스럽게도 사랑을 이야기하는 영화. 그 사랑이 너무나 연약하고 안타까워서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 영화 불안당이었습니다.